Artlist.io.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죠. 바쁘고 고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특별한 비밀의 장소를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는 오늘 그곳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와 부산에서 자란 우리가 추천하는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명소부터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은 해외 여행지까지,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왜 우리가 떠나야만 하는지,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볼게요.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은 그곳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은 씨,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종강이라서 시간도 많아서 고향에도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내려갔다 오셨어요? 저는 한 번 갔다 왔는데 사랑 씨는 가보셨나요? 저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멀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네. 요즘 그럴 여력까지는 없어서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고향이 좀 먼 편이에요. 저는 부산인데 그래도 부산은 기차 타면 금방이라서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고향들이 특징이 하나 있죠? 그쵸.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광지 1, 2위를 다투는 맞습니다. 그런 부산과 제주인데요. 오늘 주제이니만큼 저희 고향 부산과 제주를 얘기해보면서 그 비밀의 장소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부산, 제주도민의 현지인들은 어떤 곳을 가나? 사실 친구들이 놀러 올 때도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현지인들은 어느 곳을 가냐 맞아요. 추천해달라. 그래서 성은 씨가 만약에 제가 부산에 간다면, 또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이 부산에 간다면 이곳에는 쭉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장소들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 해운대구에 동백섬이 있어요. 그 해운대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동백섬 자체는 관광지로서 꽤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사랑 씨도 한번 가보셨죠? 맞아요. 저도 해운대를 가면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섬이 조금 가팔라요. 그래서 보통은 트레킹 코스처럼 등산까지 올라가서 그 바다를 보고 그다음 내려오는 길 웨스턴 초선 호텔 쪽으로 바다랑 돌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 이렇게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동백섬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옆에 쪽길이 작은 길이 나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돌 자갈 해변이 있어요. 사실 내려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거기서 자주 놀고는 했었는데 거기서 노을을 보면은 앞에는 광안대교를 보고 뒤에는 마린시티를 등지고 있어서 정말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성은 씨가 이 말을 조금 더 빨리 해주셨더라면 아마 동백섬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제가 동백섬 갔을 때는 이제 관광지 루트로 맞아요. 가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다 잘 안 보이죠, 생각보다? 맞아, 나무들이 빽빽해서 잘 안 보였고 그 전망대까지 나가야만 볼 수 있었던. 맞아요. 그러면은 제주도도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주도 하면 노을 명소잖아요. 맞아요. 섬이라서 그런지 노을이 유독 예쁜데 사실 정확한 위치를 꼽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해안도로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그렇게 곳곳에 숨겨진 차를 대고 노을을 관찰할 수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달리 쪽의 해변도로를 쭉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부두처럼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작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 바다도 정말 예쁘게 보이고, 무엇보다 종달리 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해가 집니다. 그래서 일몰 시간이 되면 바다가 정말 붉게 너무나도 예쁘게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바다 쪽이 아니라 산간지방에도 노을을 볼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뭐 애월로에서 쭉 애월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넓은 초원이 펼쳐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제주도 전경이 다 보이기도 하고 거기도 노을이 굉장히 예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맛집 같은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맛집
맵을 제가 추천드리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기도 한데요. 제가 성은 씨한테는 그 한라도서관에 있는 구내식당에 구내식당 가라고. 가라고 비빔국수 먹으라고. 맞아요. 실제로 사실 제주도 물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내식당은 싸기도 하고 또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시고 싶다. 그러면 한라도서관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섭섭하니까 진짜 맛집도 소개를 드리자면 산지 해장국이라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거기는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다른 곳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양이 거의 2배, 2인분 정도로 정말 많고 내장이 정말 실하게 들어있고 또 제주도만의 특별한 해장국 문화가 날계란을 주는 건데 그냥 넣어 먹어요? 네, 날계란을 그냥 계란채로 주세요. 아, 그럼 그거를 우리가 깨서 기호에 맞게 넣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부산도 맛집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죠. 음. 저희는 그거는 제주도보다 훨씬 많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산지에서 해장국이 12,000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 반박하지 못하겠습니다. 물가가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부산은. 그리고 맛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현지인 제가 부산에 가면은 가는 곳이 있는데 그 동래구라고 관광객들이 가기는 조금 어려운 장소가 있어요. 사직 야구장 쪽 근처인데 그 모모스 커피라고 아마 지금 커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페셜리티 커피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맛이 다르고 그 옆에 물회집이 있거든요. 그 상표를 말하지 않아도 커피집을 가면은 앞에 사람들이 그 현지인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막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 물회를 먹으면은 정말 행복한 하나의 코스가 돼요. 그리고 그 근처에 그 목욕탕이 있거든요. 웬 목욕탕이냐 싶지만 부산이 원래 동래 온천, 동래 그 왕들이 요양하러 갈 때 동래 온천 간다고 하잖아요. 그쪽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심정이라고 목욕의 신에 나왔던 목욕탕이 영양을 준 그런 곳이 있는데 막 안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막 물 뿜고 있고 와인탕 막 있고 별의별 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하고 그 물에 먹고 커피 마시면 정말 행복해요. 말만 들어도 정말 뽀송뽀송하게 씻고 나와서 커피 마시고 물에까지 딱 맞아요. 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이 목욕탕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그 센텀시티 백화점에 갔을 때도 그 스파랜드가 굉장히 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좀 스케일이 부산이 목욕탕이 남다르다. 사실 다른 곳들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주도는 사실 큰 목욕탕이 하나 있긴 한데 부산에 비하면 정말 작고요. 그리고 동네 목욕탕 그런 작은 규모의 목욕탕이 많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현지인의 비밀의 장소를 소개드리면서 은근슬쩍 도시들의 특징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부산과 제주도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산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부산 하면 사나이, 햇님 그런 부산 사나이 아이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사실 전설의 사바사 케바케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인정하는 가오가 있지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여자친구들도 저도 사실 가끔씩은 쓰거든요. 뭔가 좀 부산 사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보수적인 편이 있죠. 동네 자체가 가족 중심이고 좀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 느낌. 역할도 좀 구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그런가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귤 많이 먹을 것 같고 진짜 많이 드세요? 정말 많이 먹고요. 돌담길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돌담길 정말 많고요. 그리고 방언도
아직도 제주도 방언들을 많이 쓰시고 그냥 제주도 할 때 딱 떠올리는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을 제주도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걸 보호하려고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 음, 근데 돌도 많고 바람이 정말 세게 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주도의 끝말들이 애매하게 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한강 작가의 책을 보면 제주도의 끝말은 바람이 앗아가 버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 서울은 밥을 먹었어?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주도는 밥 먹었? 말이 말을 줄여버리는. 끝이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음,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제주도의 그런 생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좀 호칭이 특이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산이 호칭이 좀 다르죠. 저희는 서로 부를 때 예를 들어 최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이면은 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다마는 저희는 사랑이 사랑아 이렇게 부르면은 큰일 나요. 보통은 이제 최사랑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저희는 그 친하면은 그 이름을 떼요. 그 최사를 떼서 랑아 뭐 이름이 민준이다 이러면은 준아 음, 뭐 뭐가 있을까요? 준혁이면은 혁아 이런 식으로 음. 항상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주도 비슷하게 좀 낯간지러운 걸 싫어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서울은 사랑아, 성은아 잘만 부르는데 네. 제주도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음. 사랑, 성은, 성은이, 사랑이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오, 있습니다.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저희는 근데 이제 땡땡 이 끝자락만 부르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음, 옛날에 그 수원에서 전학원이 아니고 수원에서 이제 학교를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준범이었는데 범은 줄이기 좋잖아요. 모두가 범이나 범아, 범선배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줄이는 어, 끝자락만 붙이는 걸 원래 잘 안 하는구나. 맞아요. 부산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상도. 경상도 신기하네요. 이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제주도는 좀 진짜 특이한 문화가 내 결혼이 아닌데도 카톡 프사로 올려서 홍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 결혼을요? 네, 제 지인이 결혼을 하면 내 카톡 프사에 올리면서 뭐 상매로 누구야 결혼 축하해 라든지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결혼한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좀 제주도는 좁다 보니까 사실 몇 다리만 아, 건너면 알아서 음, 그런 홍보의 느낌? 그런 거를 음, 해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부산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저희는 대도시예요. 사실 제주도 말고 하는 곳을 못 봤거든요. 네, 맞아요. 음. 정말 이거는 제주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랑 씨가 전에 이게 부산 특징이야? 라고 물어본 게 그 호칭할 때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는 딸이나 가족 내에서 아니면은 딸 아니어도 약간 어르신들이 여자 아이들을 부를 때나 연인 사이에서 말할 때 낯간지러운 호칭을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공주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음, 공주는 정말 다 공주예요. 애들 다 공주고 애기, 아기, 음, 이쁜이 이런 음.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씨도 이쁜이가 된 적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당황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너무 당연한 듯이, 당연하다는 맞아요. 듯이 사용을 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왜 예쁘냐? 이러지도 못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뭐 친구가 뭐 옆에서 막 예쁘나 뭐 공주야 이러면은 공주인갑다.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현지인의 비밀의 장소부터 시작해서 부산과 제주,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의 특징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부산, 제주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해외 경험도 많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많이 다녔죠.
뭔가 해외에 비밀의 장소가 있다,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는 생트로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한국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가지만 외국인 분들은 많이 가시는 지역이 있어요. 프랑스 남부의 니스 근교로 모나코 쪽에 에제 이런 소도시 지역을 다 생트로페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멋진 유럽의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꼭 차로 가야 하긴 하는데 지형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건물들이 굉장히 예쁘고 되게 깔끔하고 무엇보다 되게 안전해요. 굉장한 부촌이거든요. 다 저희 빼고 정말 다 삐까번쩍해서 정말 제 물건이 훔쳐지지 않겠다 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겠다. 정말 건들 필요도 없겠다. 건들 필요가 없다. 내가 털면 털었지. 맞아요. 사실 생트로페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맨에서 언급됐던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딱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이 파파라치 샷 많이 찍히는 그 요트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거기 자주 음,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사랑 씨는 추천해주는 도시가 있나요? 저는 대만의 발리라는 도시를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신도시여서. 발리는 그 발리밖에 몰라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웬 발리? 음. 대만에 왜 발리가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현지 발음으로는 발리보다, 발리라고 발음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광을 가신다면 나 빼고 거의 다 현지인인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그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메리어트 호텔 우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옆에 작은 시장이 있어서 보물찾기처럼 현지인 맛집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시내에 나갈 때, 예를 들면 단수이 시내라든지 그런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음. 배가 우리 전용 차처럼 쓸 수 있는, 우와. 그렇게 쓸 수 있는 재미도 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 약간 생트로페랑 발리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관광지긴 하지만 조금 더 조용하고, 발리는, 생트로페는 그렇게 화려하고 화려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매력들이 있는 장소를 소개해드렸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푸꾸옥 베트남 푸꾸옥이 사실 얼마 전부터 많이 가는 여행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 전날에 푸꾸옥 공부를 막 밤새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지금 푸꾸옥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푸꾸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푸코요? 네, 그래서 제가 푸코? 그러니까 걔가 푸코 이러는 거예요. 한 푸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영원히 5분 동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약간 생소한 도시들에 처음 들으면 맞아요. 그 발음과 그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발리처럼. 맞아요. 그러면 해외 좋아하는 도시 이런 장소 또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도쿄를 되게 음. 최근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도쿄를 많이 가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일본 여행하면은 은근히 오사카나 그런 것들 많이 가지 도쿄는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있는 도시는 아닌데 되게 정갈하고 오히려 대도시 같지 않게 소소한 가게들을 찾아 떠나는 그런 즐거움과 매력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서 아마 자주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도시였어요. 사랑 씨는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저는 도쿄와 같이 대도시인 뉴욕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비싸기는 정말 비싸요. 물가가 정말 맞아요. 비싼데 그만큼 새로운 자극들, 도파민들이 천국이다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많은 곳을 여행을 해봤지만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곳은 뉴욕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너 뉴욕에 있어? 그럼 너도 내 친구고 나도 네 친구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뉴요커들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다. 맞아요. 그런 뭔가 뉴욕에 대한 자부심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해도
약간 우리 다 하나야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그리고 있죠. 뭔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맞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뭐 다른 지하철 생각하면 그 역무원들이 되게 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뉴욕에서 일하시는 역무원 두 분이 계신 둘 분 다 흑인이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유쾌하신 거예요. 막 제가 티켓을 끊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 이걸로 끊으면 손해 보는 거다. 너 이거 탭카드 없냐? 막 하면서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시고 막 춤을 추시고 저랑 갑자기 뉴욕 지하철이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려갈 때마다 공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아니 여기에서도 이렇게 유쾌하게 살 수 있다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그래서 너무 뉴욕을 좋아합니다. 저도 뉴욕을 가봤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게 약간 돈 빠지는 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리고 돈이 맞아. 나를 누르는 거대한 자본주의 공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왜 호텔리어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도 그 도움을 거절하게 되죠. 팁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환율도 올라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당분간은 정말 꿈의 도시인 네, 것 꿈으로 같아요. 갖는 것으로 합니다. 뭐 반대로 다시는 혹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장소가 있나요? 저는 파리인 것 같아요. 음, 되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잖아요. 근데 정말 낭만 있거든요. 근데 아주 낭만에 취해만 조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낭만밖에 없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왜냐면 너무 위험한 분위기, 항상 긴장하면서 다녀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되게 지독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되고 그 생각 외로 되게 맛있는 음식점을 찾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뭔가 긴장하고 다녀야 되고 근데 또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정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아름답다. 맞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호불호가 강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도시들. 캐나다는 사실 어딜 가나 다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밴쿠버나 토론토나. 맞아요. 좀 저는 겨울에 가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춥고 자연뿐인 나라여서 사실 자연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비싼 물가와 팀 문화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갈 바에 미국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캐나다에서 좋은 게 티모튼이잖아요. 근데 음. 그것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근데 한국에선 가격이 그쵸.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팀빗, 작은 도넛. 맞아 맛있었던. 맞아요. 저희 한국에 백다방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의 카페였는데 사실 정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웬디즈. 맞아요. 웬디즈가 캐나다 건가? 미국 건가? 캐나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죠. 캐나다에 오히려 그런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음, 캐주얼한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티모튼에 핫초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롤업 하면은 그 씹는 부분에 그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뭐 한 번 사면은 더 준다. 근데 그게 굉장히 후회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마실 때마다 도넛 더 추가 아니면 핫초코 추가.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쵸.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상하게 물을 건너왔다. 맞아요. 하지만 티모튼이 아니면은 굳이 여행으로 갈 매력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나마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죠. 나야가라?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진짜 그 거대한 자연을 보기에는 최적의 나라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를 떠올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느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가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 씨는 왜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나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선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생각보다 여행을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짐도 싸야 되고 공항도 가야 되고 그런데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또 가서도 사실 그렇게 유쾌한 상황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새로우니까. 근데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 하고 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새로운 발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 더 잘 알게 돼서 오히려 역설적이게 우리 일상을 살 때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좀 나답게 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맨날 인도 카레만 먹다가 스프 카레를 사실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스프 카레 만드는 법 찾아봐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일상의 다채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를 바꿔야 된다. 하지만 오히려 힘들기도 하고 또 같이 가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고 맞아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게 여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비밀의 장소를 찾거나 혹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동기가 조금은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 디어 3주차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Artlist.io